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밤. 밤 10시 당신과 나, 서연입니다. 이제 어느덧 5월의 끝자락이 다가옵니다. 햇살은 제법 강해져서 낮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거리는 벌써 여름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조금은 서늘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바람이 고요한 밤의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면 문득 하루를 되돌아보게 돼요. 오늘의 나는 어땠을까? 잘 살아낸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면 괜히 스마트폰을 열게 되기도 해요.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누구는 또 얼마나 앞서가고 있나? 그러다 보면 내 하루가 조금은 작아 보이고 나는 참 별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오늘 작은 라디오는요,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조용히 벗어나는 밤에 대해서요.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이 방송을 틀었다면, 혹은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괜히 슬펐다면, 그 마음 참 이해돼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오셨어요.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소리로 쉬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밤 10시 당신과 나, 그리고 작은 라디오 서연입니다. 오늘 작은 라디오에서는요,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마음의 연습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지금부터 조용히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비교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비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하철 광고 속 누군가의 다이어트 성공 사진, SNS에 올라온 친구의 새집, 뉴스 속 젊은 CEO의 성공담. 처음엔 단순한 감탄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했을까? 이때 필요한 건 억누름이 아니라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요하게 자각하는 순간, 이미 감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타라 브렉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비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비난 없이 인식하는 연습. 그 인식 자체가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안도하게 돼요. 두 번째,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것.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모두가 뭔가를 이루려 애쓰는 세상.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원하나요? 많은 심리 상담사들이 말하듯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혼란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성과, 가정에서는 헌신, 사회에서는 겸손.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매달 한 번 기준 노트를 써보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피하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건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타인이 정해준 목적지가 아닌 내가 진심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죠. 세 번째, 감정의 피드백 루프를 끊는 감각 루틴 만들기. 우리는 비교 후에 반복되는 감정의 고리에 자주 빠집니다. 비교에서 열등감으로, 다시 자기 비난에서 무기력으로, 더 깊은 비교.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선 감정에 대응하는 나만의 루틴이 필요해요. 그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감각을 깨우는 작은 행동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숨쉬기. 점심시간 5분 창가에서 햇빛을 맞으며 눈을 감고 있기. 밤에는 전자기기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손글씨로 하루를 정리하기.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감각 자극을 통한 뇌 회복 전략이라고 불러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허버트 벤슨은 작은 루틴들이 자동화된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준다고 말했어요. 비교와 무기력에 빠지는 뇌의 흐름을 감각이라는 실로 살짝 끊어주는 거죠. 네 번째,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안에 머무는 선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단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선을 내면화한 상태를 말해요. 특히 오랜 시간 비난받거나 비교당하며 자라온 사람일수록 내면에는 이미 내 안에 타인이 들어와 있죠. 그 목소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너라고 말할 수 있니? 그 정도로 되겠어? 이런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선 먼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늘 경쟁시키고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들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자 브라운은 말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공간이다. 작은 용기를 내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속도를 존중해 줄 때 당신도 서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마음의 문장. 끝으로 비교하지 않는 삶의 가장 깊은 지점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SNS의 하이라이트만 보며 나의 편집되지 않은 모습을 자꾸 부정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부끄러워하게 돼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이 모습도 내 삶의 일부야. 모자라 보여도 괜찮아. 나의 속도로 가고 있어. 이 문장들을 반복하는 건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수용을 통해 우리의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와 자존감 회복을 조절하는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은 비교 스트레스로부터 훨씬 빠르게 회복된다고 해요. 오늘 밤 당신도 이 문장들을 조용히 입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비교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나조차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오늘은요, 그런 긴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감정과 조용히 화해하고 다시 자신을 품어낸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를 듣고 꼭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처음이라 조금은 떨리네요. 사실 저는 비교라는 걸 아주 오래도록 달고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언니와 비교당했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입사 동기들의 성과와 나를 비교했죠. SNS 속 지인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가끔은 나 자신이 싫어서 일부러 사진도 안 찍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자꾸만 제 자신을 깎아내렸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날, 혼자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보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처음 한 건 매일 저녁 감정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가장 오래 남았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줄씩 적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비교보다는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몇 달 후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너무 미워하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미움은 사실 비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착각에서 온 것이었단 걸요. 그걸 알게 되자 조금씩 시선이 바뀌었어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고. 그냥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요. 지금도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비교할 때도 있고, 불안한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나를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서연님, 저는 지금 하루 한 번씩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너 괜찮아. 오늘도 너답게 살아줘서 고마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편이 되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나답게 사는 삶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요. 어쩌면 그건 우리 사회가 만든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비교는 언제나 내가 아닌 누군가를 중심에 놓고 그에 비해 부족한 나를 자꾸 발견하게 만들죠.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바깥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다시 내 안으로 천천히 가져오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순간에 불편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건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온도, 내 리듬, 내 결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당신답게 충분했어요. 오늘 작은 라디오는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연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교의 습관을 알아차리기,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감정 루틴을 만드는 연습, 나를 지지하는 관계 안에 머무르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말 건네기, 그리고 한 청취자분의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자기 미움의 시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편이 되는 여정을 함께 걸어봤죠. 오늘 당신도 혹시 비교와 자기 비난 속에 하루를 보냈더라도 그 감정 속에 숨은 마음 하나를 발견하셨기를 바라요.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남들과 달라도 그게 나의 아름다움이다. 이 문장을 오늘 밤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잠들어 보세요. 밤 10시 조용한 이 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수고로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라디오 서연이었습니다.